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900명까지 육박한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거리 두기가 효과가 없으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온두라스를 6대 0으로 대파하고 모레 멕시코와 8강전을 치릅니다. 아시아 선수로 65년 만에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 오른 황선우가 오늘 메달에 도전합니다.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야구 대표팀은 오늘 이스라엘과 첫 경기에 나섭니다. MBN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백제 발언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앞서 원팀 협약식에선 네거티브 공격 자제를 약속했지만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내 김건희 씨와 양모 변호사의 동거 의혹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계파 정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대구의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 춘천은 36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00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3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오늘도 1,6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예상되면서 23일째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더 강력한 방역 조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14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01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비수도권은 501명이 감염됐습니다. 오늘도 1,6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예상되면서 23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것입니다. 휴가철에 따른 여행과 이동량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효과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더 강한 방역 조치들이 필요할지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13.6%에 불과한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과 돌파 감염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추가 전파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 방역 조치 강화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겁니다. 이대로라면 곧 하루 확진자 2,000명을 넘길 수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방역 당국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생산 차질로 국내 도입이 늦춰진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다음 주부터 다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더나 고위층과 협의를 거쳐 7월에 들어오지 못한 물량을 다음 주부터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만 55세에서 59세 1차 접종에 차질이 없고 18에서 49살 접종도 원래 계획대로 다음 달부터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다음 달 백신 접종 계획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미 연방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률이 정체되자 칼을 빼든 겁니다. 우린 없어서 못 맞는데 말이죠. 이기종 기자입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은 백악관이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곧 발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접종자는 해고되지는 않지만 각종 제약이 생기고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군인 등 400만 명의 연방 직원과 계약업체 직원까지 모두 1,000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hat's under consideration right now, but if you're not vaccinated, you're not nearly as smart as I thought you were. 민간 기업들도 나섰습니다. 구글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애플은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백신 접종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부활시키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곧바로 마스크를 썼지만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관할 지역에 지침을 적용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다음 달 2일부터 미국과 유럽연합발 입국자 중 백신 접종자는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국 전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독일은 다음 달부터 항공편은 물론 육로와 해로를 통한 모든 입국자에게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는데 백신 접종자나 코로나19 완치자는 제외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도쿄올림픽이 한창인 일본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올림픽 중단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엿새째인 어제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에서만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이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今外とか夜とか見てるとほとんど外では外飲みとか出てるんでやっぱ増えてしまってるのは仕方ないのかなって思います。 도쿄에는 네 번째 긴급 사태가 발령된 상태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는 데다 긴급 사태가 반복되면서 외출 자제나 주류 판매 제한 등 방역 대책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できるだけ不要不急のこの外出を控えてもらう、そしてワクチンの接種効果が感染者数の減少として現れるまで 올림픽 관계자도 16명이 추가로 확진돼 모두 169명으로 늘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 don't think there has any case relating to the Olympic Games. So we're not really worried about that issues. 앞서 스가 총리는 올림픽 중도 취소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올림픽 중단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게 야권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목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거론됐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는 누구를 자신의 상대로 생각할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목했는데 정부에 대한 반감에 편승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권 심판론, 또 교체 욕구, 이제 여기에 편승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편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홍준표 의원을 연수원 동기에다가 또 같은 반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가깝지 않았어요. 그분은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좀 나이가 들어서 합격하신 분이고.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좀 손해볼 얘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승민 후보도 박용진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경선 과정에서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최근 거칠어진 신경전을 의식한 듯 눈치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검증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모두 반대했지만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인 김건희 씨의 혼전동거 의혹을 방송한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해당 매체 측은 취재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며 법적 대응에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 씨와 양모 변호사의 동거 의혹을 방송한 매체 관계자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의혹을 방송한 열린공감TV 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김 씨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양 변호사와 혼전 동거를 했다며 양 변호사의 모친을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방송에서 양 변호사 모친은 김 씨와 양 변호사가 연인 관계였고 자신과 김 씨가 어머니와 딸처럼 지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불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열린공감TV가 신분을 속이고 양 변호사 모친을 만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입장입니다.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게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그분의 말씀을 좀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거 대상으로 지목된 양 변호사도 모친의 치매 진단서를 공개하며 열린공감TV가 폐륜 취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입장문을 내고 방문 당시 기자임을 밝혔고 주거 침입이 아닌 환대를 받은 상황에서 모친의 정신도 치매로 볼 수 없을 만큼 또렷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 측의 고발에 정의로운 변호사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얼마 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그고 물을 씻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중국 식당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식약처가 추적을 해보니 서울의 한 족발집이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물을 만지작거립니다. 수세미로 물을 손질하다 갑자기 자신의 발을 문지르고는 다시 물을 씻습니다. 이 영상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충격을 줬는데 식약처가 추적한 결과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으로 드러났습니다. 식당을 찾아낸 단서는 영상에 찍힌 노란색 학원 차량 번호판. 차량 조회를 통해 식당 위치를 찾아낸 겁니다. 영상에서 물을 씻은 남성은 식당의 조리사로 밝혀졌는데 지금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가 이 족발집을 점검했더니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를 냉채 족발 조리에 사용했고 각종 음식 재료를 넣어둔 냉장고는 적정 온도인 영하 18도 이하보다 높았습니다. 칼과 도마 등 조리 도구의 관리도 나빴고 환풍기 등 공기 배출 장치 주변엔 기름때가 덕지덕지 끼어 있었습니다. 해당 구청의 이 족발집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한 식약처는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으로 심야 영업을 하던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술 취한 손님인 척 위장한 경찰에게 꼬리가 잡혔는데 이번에도 술집 안에 만든 비밀 공간에서 손님 등 1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굳게 잠긴 철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비밀문이나 다 찾으세요. 주방에는 안주와 술잔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곧이어 비밀 창고 안에 이중으로 만든 쪽방에서 손님들과 여성 접객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원위치대로 그대로 나오세요. 짜지 않으면 모두 체포하겠어요. 어디 방에 계셨어? 안에 동생들 해서. 그젯밤 10시 50분쯤 서울 강남에서 불법 심야 영업을 하던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은 문을 열 수 없고 노래방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외부를 감시하는 CCTV를 발견한 경찰은 취객을 가장해 업소 내부에서 영업이 일어나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보주로를 에워싸고 업소로 진입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2주 전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단골 손님에게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관계자 등 여성 종업원은 물론 손님 6명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경찰이 무허가 유흥업소에 손님까지 형사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가운데 야당은 언론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이 소위 문턱을 넘긴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배상의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0,000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정정보도에 대한 규정도 신문 지면 위치나 크기,
방송 분량에서 원보도의 2분의 1 이상을 보도하도록 강화됐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노무현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취재의 어쨌든 그런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도 반대 성명을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시금치 도매 가격이 평년보다 92%, 청상추는 7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배추와 대파는 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 물가관리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채소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와 대북 봉쇄 장기화로 인한 고통을 전쟁 같은 시련으로 표현하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은 남북 연락 재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 북미 관계 복원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김 위원장의 입에서 핵이란 단어가 잘 보이지 않네요.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6.25 참전자들을 평양에 불러 성대한 노병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와 대북 봉쇄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혼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고비를 보다 큰 새 승리로 바꿀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번 대회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 등 도발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을 재개하며 대화 물꼬를 튼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연락선 복원을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논의해갈 이제 출발점인 통신선을 복원한 그 출발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은 또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 역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pretty clear about our desire to see relations improve. We've, again,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re open to dialogue. 과거 남북 대화가 북미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던 만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의 17세 김재덕 선수가 역대 올림픽 한국 최연소 남자 금메달리스트가 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미국에서도 17세 선수가 금메달을 따며 한 작은 마을이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작은 도시 수워드에 경사가 났습니다. 인구 2,700명에 불과한 이곳 출신 17세 리디아 자코비가 여자 평영 100m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인데요. 아기 때부터 함께해온 이웃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알래스카는 주민 약 7만 명당 수영장이 하나일 정도인데 이런 불모지에서 나고 자란 10대 소녀가 세계 정상에 오르니 마을이 후끈 달아오른 겁니다. 이 정도면 마을 입구에 현수막도 붙을 것 같죠. 도심 풍경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던 이 친구가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주차장에 있던 황소만한 무스가 마취총에 맞았습니다. 비틀거리다 쓰러지자 야생동물관리국 직원들이 모두 달려들어 옮기는데요. 이들은 지난 한 달간 주차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이 무스를 지켜봤고 결국 돌려보낼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제까지 숲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으니 저 무스 지금쯤 집에 있겠죠. 다시는 가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혹시 별똥별 본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지만 노르웨이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 노르웨이의 밤하늘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하게 변했습니다.
노르웨이 남동쪽에 묵직한 유성이 떨어지면서 최소 5초간 밤하늘을 밝힌 겁니다. 이번에 떨어진 유성은 초속 15km 속도로 대기권에 돌입했고 무게가 최소 10kg은 될 걸로 추정되는데요. 밤하늘에 갑자기 강력한 섬광과 소음이 나타나다 보니 경찰서와 소방서로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다고요. 현재 유성이 떨어진 숲에서 잔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